네,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유형별 면접 전략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향후 이제 여러분들이 취업하시는 이제 기업에 있어서 면접 준비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지를 좀 함께 체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요. 조금 간단하게 핵심 사항 위주로만 좀 설명이 들어간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업 들으시면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들은 중간에 손을 들어서 질문을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이 면접을 잘 준비하시기 위해서는 도대체 최근에 면접 시장은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를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면접 시장의 변화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에 면접 시장은 뭐 블라인드 채용이다, 직무 적합성 채용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실무형 인재 직무 적합성을 선호하는 인재 선발은 공공기관과 사기업 모두 다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변화를 좀 잘 체크하시기 위해서는요, 이력서 작성의 변화를 먼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공기업에 들어가나 사기업을 들어가시나 최근에는 지원하는 직무와 전혀 상관없는 것들에 대한 기재칸이 많이 사라지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사기업 원서 쓰실 때 우리가 직무와 전혀 상관없는 가족사항 칸 혹은 여러분들 사진 기재칸 모두 다 없어졌습니다. 그 대신 이제 여러분들의 경력이나 경험사항 기재하실 때 지원하는 파트에 맞춰서 어떠한 현장 실습을 했고 어디서 학부 연구생을 진행을 했고 어디서 인턴을 했는지 위주로 사실은 기재를 시킨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력서가 지원하는 파트에 맞춰서 다양한 활동을 기재를 시킨다라는 것 자체는 결국에 면접관들이 보는 자료는 뭐다? 여러분들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입니다. 결국에 이력서에 지원하는 파트에 맞춰서 다양한 활동을 기재시킨다라는 것 자체는 결국에 면접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지원한 직무에 있어서 얼마나 빨리 적응을 하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성과를 낼 수 있는지를 면밀하게 검증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 중시험 인재에 대한 선호는 단순히 서류 전형에서 끝나지 않고요. 면접 전형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이러한 이제 실무형 인재 선호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면접 전형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최근에 면접 전형은 다대1로 많이 진행을 합니다. 다대1 면접은 뭘까요? 면접관은 여러 명이 들어오고 지원자는 여러분들 혼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주요 대기업들 면접 전형 잘 보세요. 주요 대기업들의 면접 전형을 보면은 거의 다 다대1입니다. 삼성도 다대1로 진행을 하고요. SK그룹 같은 경우도 다대1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 면접관은 여러 명이 들어오지만 지원자는 여러분들 혼자 들어가세요. 그래서 여러 명의 면접관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또 다양한 활동사항을 아주 면밀하게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공채가 없어지고 수시 채용이에요. 결국에 수시 채용은 해당하는 파트와 포지션에 정말 핏되는 사람들을 선발을 하겠다는 취지가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면접 또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활동이나 전공이나 경험사항이나 경력사항을 기반으로 해서 이 지원자가 지난 시간 동안에 했던 모든 활동이 지원하는 파트에 있어서 얼마나 적합성을 갖고 있는지를 다대1 면접을 통해서 면밀하게 검증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실무형 인재 선호에 대한 이제 추세는 다양한 면접 유형으로도 실제로 지금 현재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에 면접 유형이 세분화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실제로 주요 대기업들, 공공기관 모두 다 면접이 1, 2차로 나눠져 있거나 혹은 원데이 면접을 보더라도 보통은 두세 가지 면접을 실제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이나 공공기관들 한번 면접 전형 제가 한번 갖고 와봤거든요. 우선은 예를 들어 하나솔루션은 1차와 2차가 나눠져 있습니다. 1차를 합격하셔야지 2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1차는 직무 면접이고요. 2차는 인성 면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1차와 2차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 1차는 직무 PT와 실무진 면접 두 가지가 적용이 되고요. 요거 합격하셔야지 인성 면접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SK온 같은 경우가 조금 면접 유형이 까다롭습니다. 1, 2차로 나눠져 있는데 1차 면접 때 면접 유형이 조금 많아요.
영어 면접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역량 면접 들어가고요. 직무 PT 면접, 폐기 면접 들어갑니다. 그리고 2차 면접, 임원 면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도 사실 모든 계열사가 원데이 면접입니다. 하루 동안 이제 면접을 보는데 보통은 이제 직무 PT 면접과 이제 인성 면접입니다. 인성 면접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도 유사하세요. 공공기관도 1, 2차로 나눠져 있는 데는 1차는 직무 면접, 2차는 임원 면접, 혹은 원데이 면접을 보더라도 직무 면접 따로, 임원 인성 면접이 따로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을 준비할 때 분명히 중요한 건 뭐다? 최근에 면접 유형이 세분화되고 있다는 걸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결국에 여러분들이 향후 이제 면접을 준비하실 때 내가 관심 있게 생각한 이제 회사들의 면접 유형을 좀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미리미리. 그러면 이제 면접의 특징은 결론은 뭐냐? 최근에는 면접이 1, 2차로 나눠져 있거나 원데이 면접을 보더라도 보통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면접 유형이 크게 세 가지가 있기는 합니다. 첫 번째는 직무 면접이 따로 들어가고요. 임원 인성 면접이 따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PT 면접이 들어가는 경우가 좀 많기는 합니다. 실제로 PT 면접 들어가는 회사들 좀 많기는 합니다. 참고로. 특히 PT 면접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석사 학위를 받고 나서 나중에 취업을 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보통 직무 면접 때 여러분들이 석사 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학부생들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PT 면접을 본다라고 하면은 보통 PT 주제를 기반으로 해서 문제풀이를 시키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이공계는요. 근데 석사를 하고 나서 내가 취업을 합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보통 직무 면접 때 거의 다 연구과제 발표를 다 시킵니다. 10분짜리 연구과제 발표시키고 나서 여러분들의 이제 연구과제에 관련된 기술 면접이 보통 직무 면접 때 아주 디테일하게 보통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중요한 거는 면접 유형이 세분화된다라는 것 자체는 결국에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파트에 맞춰서 어떠한 지식과 관련된 경험과 연구과제물이 있는지를 PT 면접 혹은 직무 면접, 인성 면접을 통해서 면밀하게 검증을 한다라는 얘기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 포인트가 뭐냐면 인성 면접은 사실은 직무에 대한 검증이 아니기는 해요. 보통 인성 면접은 제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의 직무 적합성은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하드 스킬 첫 번째 중요하세요. 두 번째는 조직에 대한 적응 능력, 사람들 간의 관계성, 소프트 스킬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에 두 가지가 합쳐져서 직무 적합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회사, 조직은요 단순히 하드 스킬만 뛰어난 사람을 뽑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하드 스킬만 중요하면 사실은 면접 유형을 세분화시킬 이유가 없겠죠? 직무 면접이나 PT 면접만 보면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최근에는 하드 스킬도 중요하고 소프트 스킬도 중요합니다. 당연히 업무적인 역량 중요하고요. 조직 적응 중요하고요. 사람들 간의 관계성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하드 스킬을 평가하는 면접 따로, 소프트 스킬을 평가하는 면접이 따로따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기업 혹은 공공기관 모두 다 면접 유형이 하드 스킬을 평가하는 면접 따로, 소프트 스킬을 평가하는 면접이 따로따로 구분돼서 진행된다는 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은 결국에 하드 스킬을 검증하는 면접은 보통 뭘까요? 직무 면접이나 보통 PT 면접입니다. 우리가 PT 면접을 보는 회사들도 많으세요. 아까 전에 이제 보여드린 이제 강연 보시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PT 면접 많이 봅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제 PT를 본다라는 것 자체는 뭐 발표력을 보는 거냐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요. 사실 발표력도 당연히 면접 때는 중요하긴 하지만 이공계 쪽에서 PT 면접을 보는 이유는 누가 더 말을 잘하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본인들의 전공 지식과 직무 지식에 대한 이해도를 직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면접 유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PT 면접을 보는 이유는 뭐다? 지원하는 직무 역량을 평가하는 면접 유형 중에 하나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면접 준비를 하실 때는요, 내가 예를 들어 이제 직무 면접에 들어간다라고 할 때는 도대체 내가 어떤 질문에 있어서 사전 준비가 필요한지를 잘 체크하셔야 되고요. 혹은 내가 임원 면접이나 인성 면접을 들어갑니다라고 할 때는 임원과 인성 면접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부분을 분명히 체크할 줄 아셔야 됩니다. 결국에 면접 유형이 구분이 된다라는 거는 평가 기준이 다릅니다. 평가 기준이 다르다는 건 분명히 나오는 질문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면접 준비는 내가 들어가는 면접 유형에 맞춰서 선택과 집중의 준비는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선은 면접 트렌드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면접 시장에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AI 면접을 보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부터는 대면 면접과 비대면 면접이 결합이 된 하이브리드 면접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은 화상 면접을 보는 기업들은 조금 많이 줄어들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AI 면접을 보는 기업들은 여전히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AI 면접이 사실은 당락을 좌지우지하는 면접은 아니었지만 최근에는 1차 대면을 들어가기 이전에 사실은 AI 면접을 통해서 평가를 하는 경우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AI 면접에 대한 준비사항도 상당히 중요하세요. 제가 오늘 AI 면접은 말씀을 못 드리지만 AI 면접도 사전 준비가 필요한 면접입니다. 그리고 AI 면접 같은 경우도 사실 개발한 이제 기업체에 따라서 나오는 유형이 좀 많이 다르세요, 실제로. 그러니까 마이다 사이트에서 만들었던 부분은 게임 면접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혹은 다른 쪽에서 개발했던 분야는 뭐 게임 면접에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AI 면접도 각각의 기업들이 사용하는 플랫폼의 유형에 따라서도 좀 달라지기 때문에 향후 AI 면접에 대한 대응과 준비도 필요하다라고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선은 면접 트렌드를 조금 말씀드려봤고요. 이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면접을 준비할 때 면접 유형별, 어떠한 준비 전략이 필요한지 직무 면접과 인성 면접으로 좀 나눠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직무 면접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회사에 따라서 그냥 1차 면접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기업에 따라서 이제 면접은 좀 불리는 명칭은 조금씩은 다 다르기는 하세요. 근데 우선은 1차 면접 또는 직무 면접은 뭐냐? 지원하는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를 검증하는 면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은 크게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공 지식, 업무 수행에 필요한 외부 교육,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그런 것들이 보통 지식입니다. 두 번째는 스킬적인 경험입니다. 업무와 유사한 현장 경험, 지원하는 파트와 유사한 연구 과제, 혹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특정 장비 활용 능력, 혹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특정 툴 활용 능력, 이런 것들이 스킬적인 역량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도적인 능력은 업무 수행과 조직 생활에 필요한 애티튜드 부분이 태도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과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인지를 검증하는 면접이 바로 직무 면접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직무 면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어떤 건지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직무 면접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결국에 해당하는 파트에서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고 혹은 회사에 들어와서 어차피 교육을 다 시킵니다. 근데 교육을 시키더라도 그 교육에 빨리 적응하고 이해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검증하는 면접이 바로 직무 면접 혹은 1차 면접 혹은 실무진 면접이다라고 얘기는 합니다. 근데 최근 추세가 실무진 면접은 거의 다 4대1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주요 대기업들, 공공기관 잘 보시면요. 직무 면접은 거의 다 4대1이에요. 임원과 인성 면접은 다대더로 사실 들어가는 기업들도 많기도 합니다. 하지만 직무 면접은 거의 다 4대1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쉽게 생각하시면 면접관이 여러 명이 들어오고 여러분도 혼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무 면접은 첫 번째, 질문 개수가 많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답변했던 내용 기반으로 추가 질문과 꼬리 질문이 아주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다 같이 들어가는 면접은 질문 개수가 많지 않으세요. 그리고 꼬리 질문 많이 안 던지세요. 하지만 나 혼자 들어가는 면접은 뭐다? 질문 개수도 많고요. 그 다음에 꼬리 질문도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차 면접과 직무 면접 4대1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답변하는 내용 기반으로도 어떠한 꼬리 질문이 나올 수 있을지까지도 사실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요. 그래서 보통 학생들이 이제 면접을 준비하실 때 직무 면접 보시는 분들은 본인의 답변 내용 정리하고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꼬리 질문까지 만들어서 정리하시는 경우가 많기도 하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한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직무 면접과 이제 1차 면접은 기본적으로 직장 경력 따졌을 때는 보통 15년, 많으면 20년 이상의 실무진, 그리고 팀장급들이 보통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실무진들이 들어오고 팀장급들이 들어오는 면접이다라고 체크는 하셔야 됩니다. 근데 보통 직무 면접에는 보통 인사 담당자들도 들어오기는 하세요. 근데 보통 질문을 많이 던지는 쪽은 어디다? 보통 팀장님들 혹은 실무진들이 조금 더 질문을 더 많이 던지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제 직무 면접이나 1차 면접은 보통 어떤 질문들이 많이 들어가냐?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세요. 이력서 기반의 질문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이제 필드에서 이제 일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내용 복귀한 자료도 많이 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주요 대기업들 공공기관 1차 면접 잘 보시면은요, 이력서에 작성했던 내용 기반으로 꼬리 질문, 추가 질문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이미 이력서에 지원하는 파트에 관련돼서 학부 연구생 쓰시고요, 인턴 쓰시고요, 관련된 논문 쓰시고요, 관련된 활동 많이 쓰셨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력서 기반의 질문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일부분의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교과목 다 기재시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은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모든 교과목 다 기재시키고요. SK 같은 경우는 전공 과목 위주로 학년별로 모두 다 기재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전공도 알고 학점도 모두 다 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교과목을 기반으로 해서도 실제로 질문이 좀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직무 면접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이력서 기반으로 나올 수 있는 질문을 먼저 체크를 하셔야 돼요. 개인별로 이력사항은 다 다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다? 기업들마다 이력서 작성하는 세부 항목이 다 다르세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삼성에서 기재하는 항목이 다르고요. SK에서 기재시키는 항목이 다르고요. LG에서 기재하는 항목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을 준비하시고 직무 면접을 준비하실 때는요, 실제로 내가 제출했던 이력서 기반으로 나올 수 있는 문항에 대한 체크는 기본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또 많이 놓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직무 면접 안에서는 이력서 기반의 질문을 체크를 받고 나서 그 질문을 기반으로 해서 나는 어떻게 답변을 하면 좋을지를 분명히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소개서 기반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기반으로 이제 질문을 받으면 다양하게 들어가기는 하지만 우선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 에피소드는 아마 전공과 직무를 고려한 사례를 다들 많이 쓰실 거예요. 거기다 전공과 직무 관련된 사례를 좀 많이 쓰시거든요. 이공계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소서에 뭐 관련된 연구과제나 프로젝트를 작성을 하셨으면은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질문이 들어가요. 뭐 예를 들어 에세이 4번에 A라는 프로젝트를 썼다. B라는 연구과제를 썼다. 그 연구과제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도 실제로 질문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썼던 자기소개서를 보시면서 나올 수 있는 질문과 에피소드, 프로젝트를 분명히 다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각각의 문항에 어차피 경험 사례, 프로젝트 다들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정리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전공 지식과 직무 지식을 직접적으로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공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공 지식과 직무 지식을 물어보는 경우가 좀 있으세요, 기본적으로요. 그래서 보통 직무 면접을 볼 때 우리가 전공 지식과 직무 지식을 조금 많이 정리를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출 문항을 조금 보시면서 내가 들어가는 사업부와 나의 전공 기반으로 최근에 나왔던 전공 지식과 직무 지식 기출 문제가 뭐가 있었는지 당연히 체크를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특히 대기업과 공공기관 쓰시는 분들은 이 전공 지식과 직무 지식이 많이 나오는 회사들도 있고 사실 안 나오는 회사들도 있기도 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기업마다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체크해 주시고, 근데 실제로 기출 문제를 봤더니 면접을 봤더니 이런 전공 지식과 직무 지식을 많이 묻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전 준비는 필요하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모든 회사가 전공 지식과 직무 지식을 많이 묻지는 않아요. 사실은 요거는 또 직무 파트마다 조금 다르기는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전공 지식과 직무 지식을 좀 많이 물어보는 경우의 학생의 특징이 어떤 것들이 있냐. 이거는 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이공계 학생들 중에서 전공 학점이 조금 낮으신 분들, 그리고 두 번째, 뭔가 그동안 했던 히스토리와 직무적인 파트가 약간 부합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조금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무조건 물어보지는 않으세요. 이제 실제로 제가 많은 학생들을 만나보지만 모든 학생들이 다 물어보지는 않으세요. 이공계 쪽에서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는 학생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다? 전공에 대한 부합성이 좀 떨어지거나 학점에 대한 관리가 조금 안 되신 분들, 또 관련된 경험이 너무 없으신 분들은 전공 지식과 직무 지식을 통해 지원자의 하드 스킬을 직접적으로 평가를 하기도 한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 좀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직무 역량이나 경험 사례를 직접적으로 많이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부 연구생을 하셨는데 학부 연구생 때 참여했던 과제가 뭐냐? 그러면 그때 지원자는 무슨 역할을 담당했냐? 본인의 기여도는 어느 정도 되냐? 혹은 본인의 연구 과제가 향후 지원하는 파트에는 어떤 기여나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했던 활동이나
경험 사례를 기반으로도 질문이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무 면접은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 정도는 다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보통 이걸 어떻게 준비하냐? 이런 식으로 보통 빈술도가 높은 질문을 다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첫 번째는 직무 적합성을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질문들은 당연히 다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본인이 뭐 A라는 파트를 선택하게 된 계기는 뭐냐? 혹은 입사 후 들어와서 무슨 일을 하는지는 알고 있냐? 혹은 지원하는 파트를 위해 어떤 노력이나 역량을 준비했냐? 혹은 우리 회사에서 지원자를 왜 뽑아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직무 적합성을 묻는 질문은 정말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직무 적합성을 묻는 방법은 되게 다양하세요. 그러니까 지원하는 파트를 위해 어떤 노력하셨나요? 라고 묻기도 하지만 우리 회사에서 지원자 왜 뽑아야 될까요? 이렇게도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문항을 보시면 아, 이 문항은 나의 직무 적합성을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질문이구나 라는 것 정도는 체크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좀 답변을 잘하시기 위해서 준비할 거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선택한 회사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는 회사의 직무 파트가 도대체 어떤 일을 담당하고 어떤 역량을 요구하는지 항상 직무 설명 자료를 아주 꼼꼼하게 볼 줄 아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에 들어가나 이공계 파트를 들어가나 최근에는 직무 설명 자료가 너무나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공공기관의 직무 기술서 보시면 되고요. 뭐 사기업이나 대기업, 중견기업은 자체적인 채용 사이트 들어가시면 현직자 인터뷰 자료도 있고요. 혹은 JD, 잡 디스크리션도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직무 설명 자료의 특징은 뭘까요? 첫 번째, 해당하는 파트는 무슨 일을 합니다. 담당 업무가 나와 있으세요. 두 번째는 뭐다? 그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교과목, 필요한 스킬 모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다? 우대되는 역량까지도 너무나 정리를 잘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아, 나는 담당 업무와 유사한 A라는 경험적인 사례가 있는데 혹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특정 B라는 장비를 내가 B라는 프로젝트에서 내가 사용해봤던 경험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경험 사례를 분명히 매핑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 매핑을 꼭 하셔야지 답변이 가능하세요. 특히 직무 면접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무 면접을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 내가 지원한 파트에서는 이런 담당 업무와 필요 역량이 있는데 아, 나는 이런 담당 업무와 유사한 연구 과제가 있었는데 혹은 필요 역량을 적용했던 학부 때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혹은 내가 랩실에서 이런 유사한 경험을 했었는데 혹은 우대사항과 연결될 수 있는 활동이 뭐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매핑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항상 우리가 언제 얘기한다? 이런 질문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지원자 왜 뽑아야 될까요? 직무에서 필요한 역량은 뭘까요? 이런 질문에 내 기준으로 답변하지 마시고요. JD에 나와 있었던 담당 업무와 필요 역량이 이 업무 수행에 꼭 필요하다. 근데 나는 그런 것들을 A라는 사례를 통해 발휘했던 경험이 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전략적으로 여러분들 사례를 통해서 면접관을 설득시키셔야 된다는 걸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무 면접 때는 이런 파트가 좀 중요하니까 잘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진짜 꼼꼼하게 좀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직무 설명 자료는 기본적으로 이력서를 쓸 때부터 보셔야 돼요, 사실은요. 그리고 사실은 이런 직무 설명 자료는 저학년 때부터 많이 봅니다, 최근에는요. 학생들이 저학년 때부터 많이 보는 이유는 뭐냐면요. 관심 있는 파트에서 요구하는 담당 업무나 요구사항을 미리미리 체크한 다음에 그런 것들을 쌓을 수 있는 활동을 전략적으로 학년별로 플랜을 세워서 실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이미 고학번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면접이나 자소서나 이력서 쓰실 때 반영해 주시면 되고요. 근데 나는 지금 저학년입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에 관련돼서 좀 필요한 스펙 조건을 만드는 수단으로 많이 활용하셔야 돼요. 이거는요. 그래서 이런 자료 좀 중요하다라는 거 잘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다? 이력서 기반의 질문이다. 이력서 기반의 질문 중요합니다. 근데 개인마다 이력상 다 다르세요. 회사별로 기재하는 항목 다 다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중요한 건 뭐다? 관심 있는 회사, 원서 쓰는 회사, 항상 입사 지원서, 이력서 꼭 잘 보관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면접 일정 잡혔는데요. 제가 어떤 내용을 작성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되게 많으세요. 근데 보통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다시 로그인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출했던 거는 꼭 여러분들이 캡처를 뜨거나 그 내용 항목을 미리미리 다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아주 중요하세요. 그래서
그래서 개인마다 이력상 다 다르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다양한 활동상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활동에 대해서 조금 많이 물어보세요. 특히 이공계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학부 연구생 혹은 현장 실습 혹은 인턴 사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사례 좀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랩실에서 뭐 하셨어요? 혹은 왜 해당하는 주제 기반의 랩실을 왜 들어가셨죠? 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고요. 혹은 이제 우리가 학점도 좋습니다. 거기다가 학부 연구생 오래 활동을 했네요. 그러면 이제 석사 진학 생각은 없는지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학부 기준으로 취업을 합니다 라고 하시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석사 진학에 관련된 부분도 면접 때 상당히 좀 많이 질문을 합니다. 특히 석사 진학 여부를 좀 많이 물어보는 경우는 어떤 분들이냐? 연구실에서 활동 오래 하시고요. 학점 좋으신 분들은 열애업은 거의 다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바로 취업을 하고자 하냐? 석사 진학 없느냐? 이런 거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답변도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학점이 낮으신 분들, 특히 이공계는 전공 학점이 직무 역량입니다. 전공 학점이 낮다라는 것은 직무 역량이 낮다라고 부족하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점이 낮으신 이유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준비를 할 줄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내가 재학 기간이 너무 길다라고 하시는 분들, 보통 남학생들은 이제 학부생 기준으로는 뭐 군대 포함해서 6년이다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 내가 학교를 7년, 8년 정도 다니셨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본인이 그 공백기, 그러니까 재학 기간 동안에 왜 휴학을 왜 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교과목 좀 기재시키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학교 다니면서 기억에 남는 과목은 뭐냐 이런 것들 질문 많이 하세요. 근데 기본적으로 교과목에 대한 질문이 나올 때는요. 첫 번째, 이공계 친구들은 전공 과목 위주로 얘기하셔야 됩니다. 교양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전공 과목을 통해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내가 습득을 했다. 혹은 해당하는 과목을 통해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스킬, 이런 역량을 기를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후기들이나 이런 거 보면은 또 어떤 특이사항이 있냐면요. 전공 과목 말고 또 다른 과목은 뭐가 있으세요? 이런 거 실제로 대기업에서 기출이 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통은 교과목 관련된 부분도 전공 하나, 그러니까 전공 메인 과목 한두 개 정도 정리시키고요. 그 다음에 교양 과목 같은 경우도 하나 정도 좀 정리해보세요라고 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팁이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력서 기반의 질문이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런 직업기초 능력의 경험 질문 분명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업기초 능력의 경험 질문 많이 들어가는데 경험 질문에서 보통 많이 들어가는 질문이 보통 1차 면접 때는 도전과 이 문제 해결 능력이 조금 빈출도가 높으세요. 도전했던 경험과 문제 해결 능력은 조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질문은 1차 때 많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직무 PT 면접 끝나고도 사실은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두 가지 정도는 다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우선은 도전과 문제 해결 능력을 묻는 질문, 특히 1차 때 받는 이 질문은 기본적으로 에피소드 선정이 좀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에피소드를 선택을 하셔야 되냐면요. 전공과 직무 관련된 사례가 무조건 1순위세요. 요거는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도전했던 경험 뭐예요? 문제 해결 능력 발휘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이런 질문은 기본적으로 전공을 살려서 내가 들어간다 혹은 내가 이공계 파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전공과 직무 관련된 사례가 무조건 메인 사례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전과 문제 해결 능력은 쉽게 말하면 하드 스킬을 검증하는 문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피소드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경험 사례 안에서도 메인 사례를 쓴다라는 것 정도는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자소서에서도 많이 요구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도전과 문제 해결 능력은 자기소개서 안에서도 많이 질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 문항 쓰실 때도요. 이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전공과 직무 관련된 메인 사례는 쓰셔야 된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도전과 문제 해결 능력은 눈에 보이는 성과가 좀 드러나는 게 좋기는 하세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과, 연구 실적 이런 에피소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나올 수 있는 사례가 메인이다라는 것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직무 면접 때 많이 나올 수 있는 도전 문항과 팀워크 문항 좀 잘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자기소개서 질문이에요. 직무 면접 보실 때요. 그래서 자기소개서 이제 질문을 좀 발굴할 때는 어떻게 발굴하시면 되냐면요. 우선은 각각의 질문별 메인 문항 질문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답변은 당연히 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쓰는 회사가 이제 SK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도전했던 경험 있냐, 문제 해결 능력 발휘했던 경험 있냐, 직무 강점을 얘기해봐라, 마지막으로는 팀워크 경험을 얘기해봐라. 이런 식으로 4가지 문항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각각의 메인 문항별로 질문이 나왔을 때 답변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썼던 에피소드 기반으로도 질문이 나올 수 있으세요. 근데 사실은 요 정도까지 정리를 안 하셔도 되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 있는 기업의 면접 후기를 봤을 때 자기소개서 기반으로 질문이 많이 들어갑니다 라는 이제 후기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썼던 내용 기반으로도 이렇게 답변 내용을 좀 체크는 하셔야 돼요. 왜냐면 면접관들이 여러 명이 들어가다 보니까 또 이런 자소서를 되게 꼼꼼하게 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서 자기소개서 보니까 A라는 방법으로 요 과제를 해결했다고 했는데 그 부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라는 식으로도 질문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두 다 이렇게 정리하라고는 안 하고요. 좀 후기를 봤을 때 자기소개서 기반의 질문이 많이 들어갑니다 라는 후기가 있으면 보통 요렇게까지 답변 내용을 좀 정리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런 게 있다라는 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무 면접 때도 회사 관련된 거 정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이제 회사 관련된 질문들 같은 경우는 직무 면접 때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사 관련된 질문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다들 아시는 것 같이 1차 직무 면접에서도 들어가지만 2차 면접 때도 분명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1, 2차 둘 다 들어가세요. 혹은 원데이 면접을 보시더라도 직무 면접 때도 들어가고요. 임원 면접 때도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회사 지원 동기, 회사에 대해서 아는 대로 얘기해봐라. 최근에 지원하는 산업군 관련돼서 이슈는 무엇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다양한 회사 관련된 질문들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미리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사 관련된 질문들은 되게 많으세요. 회사 지원 동기가 있고요. 회사에 대해서 아는 대로 얘기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 관련된 질문들 같은 경우도 여기 나와 있는 것 정도는 미리미리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회사와 업종에 관련된 이제 답변을 잘 하시기 위해서는요, 기업 분석이 조금 선행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자기소개서 쓰실 때도 기업 분석을 많이 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면접을 준비할 때는 훨씬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회사 관련돼서 6개월 이상의 기사 당연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6개월 이상의 뉴스나 기사는 기본이시고요. 사기업들 같은 경우는 나트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나트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뭐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 안에 나와 있는 사업 영역이나 매출 구조 변화 당연히 체크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기업의 홈페이지나 유튜브 채널 당연히 보셔야 되겠죠? 최근에는 뭐 공기업이나 대기업이나 유튜브 채널 활동을 워낙 잘하기 때문에 관련된 업종에 대한 이슈나 동향 정리가 너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당연히 볼 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자료를 우리가 단순히 많이 정리만 한다고 되지는 않으세요. 그러면 이런 자료를 우리가 많이 수집을 하고 나서 스스로 해보셔야 되는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로우 데이터를 저는 보통 6개월에서 1년치 정도를 정리를 시키거든요. 근데 걔를 정리하고 나서 스스로 이 정도 분석은 할 줄 아셔야 돼요. 첫 번째, 삼시 분석입니다. 우리 회사의 강점은 뭐지? 혹은 고객은 누가 있지? 경쟁사는 어디가 있지? 이 삼시 분석은 기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패스트 분석입니다. 이거는 업종 동향 분석이거든요. 그러면 지원하는 산업군 관련돼서 지금 현재 정책의 변화는 뭐고, 경제적인 변화 흐름은 뭐고, 사회적인 변화는 뭐고, 테크놀로지, 기술적인 변화는 뭐가 있지? 이거를 다 체크해 볼 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에 있어서 내가 지원하는 회사는 어떤 대응과 준비를 하고 있더라? 그거 당연히 체크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삼시 분석과 패스트 분석을 통해 수업 분석을 해봅니다. 우리 회사 내부의 스트롱, 강점과 약점은 뭐가 있고 외부 환경을 기반으로 해서 기회 요소와 위험 요소는 뭐가 있지? 요 정도는 파악을 해볼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보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회사에 대해서 아는 대로 얘기해봐라. 최근에 이슈가 뭐가 있느냐? 혹은 이 기업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뭐가 있느냐? 이런 질문에 거의 충분히 커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의 분석까지는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자료는 다들 너무나 잘 찾으세요. 근데 그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가공을 하고 활용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로우 데이터를 수집하는 건 다 잘 아시지만 그 로우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양질의 자료로 활용하는 과정도 매우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꼼꼼하게 잘 체크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회사와 업종 관련된 답변에 대한 준비가 가능하다라는 거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는 이제 임원 면접과 인성 면접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거는 이제 회사에 따라서 임원 면접, 인성 면접, 최종 면접 부르는 명칭은 다 다르기는 합니다. 근데 우선 중요한 거는 임원 면접은 기본적으로 직무 관련된 거를 많이 묻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임원 면접에 들어오시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숲을 만들고 숲을 그리고 숲을 보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임원 면접을 여러분들의 뭐 직무 강점과 직무에 대한 역량을 아주 면밀하게 기술 질문이 많이 들어가진 않으세요.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조직에 대한 적응 능력, 인성과 가치관,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사에 대한 로열티를 많이 평가를 합니다. 특정 회사에서 임원이라는 직급을 달았다라는 것 자체는 무슨 의미일까요? 당연히 회사에 대한 관심도와 애사심이 매우 크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임원 면접 같은 경우는 회사에 대한 로열티와 관심도를 많이 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서 제가 회사와 업종 관련된 질문 기억나시죠? 그런 것들이 보통 요 면접 안에서도 계속 반복이 된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좀 오해하는 게 뭐냐면요. 임원 면접, 인성 면접을 본다라고 하면은 요것만 정리를 하면 되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인성가치관 질문만 제가 준비하면 되나요? 라는 질문을 아직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이런 질문을 정리하는 거 맞기는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다? 이 질문 말고도 회사와 업종 관련된 질문 정말 정리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임원분들은 결국에 쉽게 생각하시면 회사에 큰 관심과 애사심이 있는 사람 분명히 관심 있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사 관련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당연히 2차 면접 때도 준비를 해야 된다. 그 정도는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임원 면접 때는 기본적으로 다대다가 들어가는 경우가 좀 많기는 하세요. 그래서 요거는 회사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 예를 들어 뭐 삼성이나 SK는 다대 1이에요. 기본적으로요. 근데 뭐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는 다대다로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대다로 들어가는 임원 면접과 인성 면접의 특징은 뭐다? 기본적으로 질문 개수가 적어요. 첫 번째는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다? 다대다로 들어가는 면접은 하나의 질문당 너무 길게 얘기하는 거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나 혼자 들어가는 1차와 직무 면접은 기본적으로 60초까지 답변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같이 들어가는 다대다 면접 혹은 임원진들이 들어오는 면접은 너무 길게 얘기하시면 사실 좋아하지는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임원 면접 같은 경우는 저는 3, 40초 정도 답변하세요 라고 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답변 시간에 대한 체크도 중요하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임원 면접이나 인성 면접, 최종 면접은 결국에 하드 스킬에 대한 검증은 아니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소프트 스킬에 대한 검증이다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소프트 스킬에 관련된 검증은 여기에 나와 있는 질문부터는 당연히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되게 쉬운 질문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공계 친구들은 본인들의 프로젝트나 연구과제는 답변을 되게 잘하시거든요. 근데 인성가치관 질문 되게 많이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이런 인성가치관 질문들 같은 경우도 2차 때나 임원 면접 때 중요하니까요. 미리미리 좀 체크받고 점검받는 과정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뿐만 아니라 인재상 기반의 질문도 중요합니다. 인재상이라는 것 자체는 해당하는 조직에서 선호하는 사람들의 유형이에요. 근데 조직 규모가 클수록 인재상에 대한 부합도 중요시 여깁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인재상 키워드 한 번씩 보시면서 이 키워드 중에서 나와 가장 부합하는 키워드는 무엇이 있는지 혹은 이런 키워드 보시면서도 내가 도전에 관련된 경험사를 하나 정리 한번 해봐야 되겠다. 문제 해결 능력, 창의성 발휘했던 경험사를 하나 정리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인재상 키워드 기반의 질문도 당연히 미리 정리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성 질문 때 좀 많이 나오는 질문이 이런 것들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인성 면접 들어가시면 의견 차이는 없었냐, 뭐 갈등 해결했던 사례는 없냐, 팀워크를 발휘했던 경험은 없느냐, 이런 식으로 소프트 스킬 키워드 관련된 질문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 사례 같은 경우도 답변으로 준비하는 과정 필요하다는 것 정도는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선은 여러분들과 함께 직무 면접에 대한 준비 방법, 그리고 임원 면접에 대한 준비 방법을 구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10분은 이제 뭘 말씀드리고 싶느냐?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면접을 준비할 때도 우리가 설득력을 높일 수 있는 기본적인 답변 스킬은 좀 중요하세요. 그래서 그 스킬 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에피소드를 기반으로 얘기하는 건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면접은요, 설명이 아니고요, 면접관 설득시키셔야 돼요. 그러면 결국에 면접관을 잘 설득시킨다라는 근거는 뭐다?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미래 성과를 예측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특정 에피소드가 있다는 것 자체는 미래의 성과 예측이 가능합니다. 근데 뭔가 답변을 하는데 에피소드도 없이 추상적으로 얘기한다는 것 자체는 당연히 미래 성과 예측이 불가능하세요. 그래서 면접은 중요한 게 뭐다? 과거 사례를 통해서 요 앞에 계시는 면접관들을 설득시키는 게임이다라는 거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경험이 모든 질문에 다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경험 사례는 웬만해선 여러분들의 그 경험 질문은 다 들어가셔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어떤 사례를 내가 얘기하는지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우선 1차 면접은 여러분들의 메인 사례 위주로만 얘기하셔야 됩니다. 메인 사례 뭘까요? 지원하는 직무와 관련된 경험 사례, 전공 기반의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걸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JD나 뭐 잡 디스크리션을 보시면 담당 업무 나와 있고요. 요구되는 역량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 메인 사례는 뭐다? 다 이런 것들이에요. 아, 내가 지원하는 파트와 유사한 담당했던 업무 사례가 뭐가 있는데, 업무 수행에 필요한 특정 요구 역량과 스킬을 내가 적용했던 사례가 뭐가 있는데, 이게 무조건 메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메인 사례는 기본적으로 전공과 직무 관련된 사례가 메인이고요. 그런 사례들은 기본적으로 1차 면접, 직무 면접 때 거의 메인으로 활용이 되셔야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공계는 전공 사례와 직무 사례가 다 이런 식으로 다 연결이 되실 거예요. 프로젝트 사례와 학부 연구생과 현장 실습과 인턴 사례, 이런 것들이 보통 메인 사례로 좀 많이 들어가기는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메인 사례만 정리하시면 안 돼요. 서브 사례도 정리하셔야 됩니다. 서브 사례 뭘까요? 전공과 직무와 전혀 무관한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면접을 준비할 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 직무 사례 위주로만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면접은 직무 사례만 쓰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1차 면접과 직무 면접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메인 사례 쓰시는 게 맞기는 하세요. 하지만 1차 면접 들어가셨을 때 예를 들어서 팀워크를 발휘했던 경험이 있냐 혹은 성격의 장점은 뭐예요? 이런 인성적인 것도 사실 1차 면접 때 가끔씩 질문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인성 관련된 질문을 받았다라고 하면은요, 인성 관련된 질문들은 기본적으로 서브 사례를 쓰시는 게 좋기는 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무거운 헤비한 사례보다도 조금 더 이지하고 라이트한 사례가 밸런스가 맞는다라고 얘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면접관들은요, 너무 전공 사례만 직무 사례만 들으시면은 조금은 이제 또 집중도가 떨어질 때도 있으세요. 근데 예를 들어 이지한 질문, 팀워크 경험 있으세요? 혹은 성격의 장점은 뭐예요? 이런 이지한 질문에 여러분들이 전공과 직무와 전혀 상관없는 라이트한 경험, 서브 사례 경험 얘기하셔도 절대로 큰 문제 없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 면접 추세는 뭐냐면요, 메인 사례와 서브 사례를 항상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메인 사례는 전공과 직무 관련된 질문에는 당연히 많이 활용하셔야 되고요. 근데 면접장 들어갔을 때 전공과 직무 관련된 활동 말고 그 외에 부수적인 인성 질문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서브 사례를 많이 쓰시는 게 좋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버리기 아까운 아르바이트 에피소드, 버리기 아까운 동아리 활동, 이런 사례들 다들 많으시죠?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인성 가치관 질문에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는 과정 필요하다라는 것 정도는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에피소드 구분하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경험 사례는 항상 스타 구조화로 들어가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도 경험 문항은 스타 구조화로 들어갔지만 면접 답변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한테 과거 경험을 묻는 질문을 모두 다 어떻게 대답을 한다? 스타 구조화 순서대로 들어간다라는 거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험 사례는 무조건 스타 구조화 순서대로만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여기서는 이제 말씀은 안 드리지만 그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특히 다대1 직무 면접 때는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조화를 해서 답변을 하고 나서 꼬리 질문이 분명히 많이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꼬리 질문에 대한 대응과 준비도 필요하세요. 근데 꼬리 질문의 특징은 뭐냐면 추상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들 잘 끝났대요.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대요. 그러면 그거 거의 다 질문합니다. 그 성공적으로 끝냈다라는 얘기가 뭔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추가 질문 많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수치화로 표현이 가능한 내용은 정량화와 수치화 질문을 되게 많이 하세요. 구체적으로 이제 숫자가 어떻게 나왔다라는 거죠?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수치화와 정량화가 가능한 것들도 이런 꼬리 질문이 많이 들어가세요.
그래서 항상 한 번에 대답을 할 때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수치와 정량화, 구체적인 행동을 한 번에 먼저 얘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답변 시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질문에는 최소 30-40초예요. 여러분들 답변 시간이 짧다는 거는 어떤 의미인지 알고 계시죠? 답변 시간이 짧으면 면접에 관심이 없다, 준비도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받는 모든 질문을 예, 아니요, 단답식으로 요구하는 건 하나도 없으세요. 그래서 모든 질문에는 최소 30초는 끌고 갑니다. 근데 예를 들어 다대1과 다대다는 조금 차이는 있으세요. 나 혼자 들어가는 직무 면접 다대1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좀 길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연구과제와 프로젝트 경험이 들어가다 보니까 답변이 다들 길어지세요. 하지만 다대다 임원 면접 같은 경우는 30-40초로 보통 답변을 하는 게 가장 좋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말하는 연습하실 때도 조금 시간 관리 정도는 하셔야 된다는 거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면접은 또 하나 중요한 게 결론부터 얘기하는 거 아주 중요한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도 2갈씩으로 쓰는 게 중요하듯이 면접도 2갈씩 답변 당연히 중요합니다. 면접관의 특징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실무진, 팀장, 임원들이세요. 그분들은 일을 시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보고를 받는 분들이에요. 근데 보고를 받는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죠? 결론부터 얘기하고 세부 설명을 보통 다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결론이 가장 궁금하세요. 그래서 항상 면접 때는요, 면접관 입장에서 결론부터 얘기를 들어간다. 그거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2갈씩은 좀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 2갈씩은 습관이 되지 않으면 생각보다 잘 못 쓰시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본인들이 말하는 거 녹음해 보신 다음에 내가 2갈씩으로 답변을 스스로 잘 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시고요. 2갈씩으로 답변이 안 되시는 분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연습은 해야 된다는 거 잘 체크는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면접은 마지막으로 어느 정도 내용 숙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면접장에 들어갔을 때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아요, 머릿속에 하얘졌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에피소드가 없어서 말을 못하는 게 아니세요. 그러니까 에피소드가 없어서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경험이 떠오르지 않아서 말을 못하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 사례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내용 숙지가 필요하세요. 그럼 이제 내용 숙지는 어떻게 하느냐? 나만의 면접 노트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면접 노트는 뭐 워드에 정리하셔도 되고요. 최근에는 노션에도 정리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나만의 면접 노트를 미리미리 만드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말하는 연습, 내용, 점검은 당연히 들어가셔야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 나는 지금 아직 면접 일정은 안 나왔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나는 4학년 이제 막학기인데 면접 일정이 안 나왔네요 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면접 일정이 나오지 않더라도 막학기이신 분들, 원서 쓰시는 분들은 면접 준비 이미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면접 일정이 잡히기 전에는 이력서 기반의 질문, 본인의 자소서 기반의 질문, 직무에 관련된 질문, 경험 사례, 인성 가치관 얘는 거의 바뀌지 않으세요. 막학기이신 분들은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내가 희망하는 회사가 PT를 봅니다. 그럼 PT 면접 당연히 미리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AI 면접 봅니다 하면 미리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꾸준히 준비하시다가 A라는 회사 이제 면접 일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뭐를 준비하면 된다? 그때 얘를 준비합니다. 기업 분석하시고요. 업종 분석하시고요. 하면서 입사 포부 회사 지원 동기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면접 잡히기 전, 면접 잡힌 후 이거를 구분해서 정리를 하시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면접 준비가 훨씬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 순서를 모르시는 분들은 면접 일정 확정되고 나서 그때 준비하시면요. 최근에는 면접 유형이 원데이로도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준비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순서별로 내가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것 정도도 잘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면접 유형별 좀 준비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질문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합니다. 다들 괜찮으신가요? 네. 네. 네? 요거는 사실 기업대마다 좀 다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전공만 뽑았을 때는 3.7 이상은 안정권이다라고 얘기는 합니다. 최근 추세가. 그러니까 요즘에 학점 인플레이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학점 인플레이션이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예전에는 3.5더라고 얘기는 했는데 요즘은 3.7 이상 올라가면은 그래도 좀 괜찮은 학점이다라고 얘기는 합니다. 근데 아무리 못해도 전공만 뽑았을 때 이공계는 3.5는 좀 넘으시는 게 좋기는 하세요.
네. 네, 또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네. 이 GD 면접은 사실은 좀 다 다르세요. 그 GD 면접은 토론이 있고 토의가 있습니다. 근데 토론 같은 경우는 보통 찬성과 반대가 들어가는 거, 토의 면접은 합의점을 찾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GD 면접을 볼 때도 항상 후기를 보셔야 돼요. 내가 들어가는 회사가 토론을 보는지, 토의를 보는지가 중요하시고요. 근데 보통 최근에 토의 면접 생각보다 많이 보세요. 근데 토의 면접은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회사, 사업부, 직무 관련된 주제가 좀 많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리고 찬반 토론으로 들어가는 거는 일반적인 사회 이슈도 간간히 나오기는 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토론과 토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토의는 지원하는 기업과 사업부와 직무 관련된 주제가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보통은 토의는 PT 주제와 유사하게 준비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면접 유형별 준비 방법에 대한 특강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